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농촌 인력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지역은 지금이 한창 바쁜 시기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데요. 영농철 시기가 되면서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임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수확을 앞둔 부추밭에서 잡초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부추 주변에 자란 잡초는 수확하는 과정에서 함께 섞일 수 있어 손으로 하나하나 뽑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손이 모자라 그동안 제때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충북농협 임직원 150여 명이 농가의 어려움을 돕고자 직접 나섰습니다. 땀이 줄줄 흐를 만큼 한낮 더운 날씨지만 참가자들은 어려운 농가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낍니다.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농촌 일손 돕기가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참여자의 소감까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인력난이 심각한 농가의 어려움을 돕고자 지역 농협이 영농 지원에 나선 소식을 전했는데 농촌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나 정부의 해결책도 함께 소개해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농촌 인력난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농번기 농업 고용 인력 수요는 1,450만 명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가 농촌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농번기인 4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에 인력 수요의 절반 수준인 700만 명의 인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 400만 명과 내국인 농촌 인력 중개, 일손 돕기 300만 명 등으로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계절 근로 도입 시 시군과 배정 인원을 확대합니다.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1단위로 인력을 공급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기존 70개소 25만 명에서 90개소 30만 명으로 확대하는데요. 농번기 계절근로자 신속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주요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계절근로자 사증 발급 전담팀도 운영합니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계절 근로자 전용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 가입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내국인 고용 인력 풀 축소에 대응해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2개소를 통해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 분야 일자리를 소개하는 등 구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농촌 인력풀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 농업고용지원센터 9개소가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180개소의 인력풀을 통합 운영해 인력이 부족한 시군의 유효 인력을 적기 공급할 계획인데요.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용해 구직자 대상 사전 농작업 교육을 실시, 내국인 인력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이 두 번째 주제는 해외 출산율과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한 출산율 증가 추이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11달째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전망을 짚어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 3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2% 늘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8달째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혼인 역시 11달째 증가세입니다. 혼인 뒤 평균 2년에서 2년 반 뒤 출산한다는 점에서 출산 증가 추세는 앞으로 몇 년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는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출산율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을 분석한 보도였는데요. 지난해부터 반등한 출산율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는데 추가로 OECD 국가들의 출산율과 해외의 출산 장려 정책을 알려줬다면 우리나라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OECD 국가들의 출산율과 해외의 출산 장려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사회 2024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은 1960년 3.34명에서 2022년 1.51명으로 반토막이 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데 2.2명이어야 인구가 유지되는 수준으로 칩니다.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저출생 추세가 가장 안 좋았는데요. 2022년 기준 스페인 1.16명, 이탈리아 1.24명, 폴란드 1.26명, 일본 1.26명 등도 평균보다 낮았지만 한국은 0.78명으로 유일하게 1명 미만이었습니다. 1960년 6.0명이었던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2년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한국은 출생아 중 첫째 아이의 비율이 57.0%로 가장 높았습니다. 셋째 이상의 비율은 8.3%로 최저였으며 10%가 넘지 않는 유일한 나라였는데요.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자녀를 여러 명 낳지 않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덧붙여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출산 장려 정책을 살펴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임신 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출산 준비금을 추진했습니다. 지자체의 임신 신고서를 제출해 모자 수첩을 받은 모든 여성에게 출산 준비금이 지급되며 아이 1명당 10만엔 한화 약 97만 원 상당의 쿠폰을 주는 방식인데요. 쿠폰으로는 출산 전후의 아기 옷이나 유모차 등을 구매하고 산후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이 세 번째 주제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올해 1분기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3천억 원을 넘기면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피싱 수법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자 전화번호부터 휴대전화 기종, 통신사 정보 등이 적힌 개인정보가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지도가 업데이트되면서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도 드러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에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음을 알려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악성 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에 대해 알렸는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정부나 경찰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했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10대 스마트폰 보안 수칙을 알아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하면서 금전적 이익 또는 개인정보 등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문자 발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지인 등을 사칭하는 문자 발송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 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에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 보안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스마트폰 보안 수칙 10가지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공식 앱이 아닌 다른 출처의 앱 설치 제한하기, 스마트폰 앱 설치 시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설치하지 않기, 문자 또는 SNS 메시지에 포함된 URL 클릭하지 않기, 스마트폰 보안 잠금을 설정하여 이용하기 등 총 10가지의 보안 수칙이 있는데요. 이 수칙들을 잘 숙지해뒀다가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예방한다면 휴대전화로 인한 피싱 사례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킹이나 바이러스 개인정보 침해 상담 및 신고는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